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보다 크고 원론적인 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와 피부양 동성 동반자, 앞으로 이 판결문에 동성 동반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를 동일하다고 본 그 후반부 논지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교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조금 간략히 살펴보면 그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 그 보험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말고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런 분들이 뭐 소득 요건 이런 거 따져서 피부양자로 자신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가 자기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그 신청을 했다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자 행정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니까 취소해 달라. 그런데 그 1심 그 법원은 공무원의 그런 거부가 맞다라고 했는데 2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가 이 공무원의 그러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다수 의견 8명, 그다음 소수 의견 4명이 대법원에서 나뉘어졌는데 다수 의견의 요지는 우리 그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지요. 이 자료집 4페이지, 3, 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3페이지인데요. 다수 의견 요지는 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간략히 사실혼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이것을 다르게 취급해서 헌법적인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 뭐 이런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별개 의견을 보시면은 4페이지 줄침 부분 보시면은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맡게 했는데 즉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법하다고 선언하면 우회적으로 법원이 법을 입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동성 동반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이러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목차로 다시 가보면은 3, 4, 5 목차에서 보다 원론적인 부분이 문제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3을 보시면은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타당한가 이렇게 별개 의견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이나 입법 쪽으로 갔어야 된다. 그것이 11페이지 넘겨보시면 11페이지 첫째 줄에 별개 의견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이나 위헌 법률 심판제도 활용 방식을 취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아닌데 헌법재판을 해버리고 입법부가 아닌데 법을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 법관의 지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법의 지배로서 법치를 생각하는데 법관의 지배가 돼요. 법관은 다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11페이지에 답은 보시면은 동성 동반자는 배우자와 동등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 대법관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신념이죠. 넘겨보시면은 12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동성 동반자와 배우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신의 신념을
법으로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법관이라는 이유로. 그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관의 지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동성혼 문제도 엄청나게 큰 사회 기초 질서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미국의 선례를 보면은 모든 곳으로 이런 태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선언하는 것이 헌법보다 우위에 놓이면서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기초적인 사회 문제에 법관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대체해버리는 포문을 열게 된 것이 바로 이번 7.18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페이지 한번 와 보시면요, 우리 각주 1에 보면은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하게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이렇게 해서 혼인에 대해서 양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 각주 역시 한 넷째 줄 보시면, 세 넷째 줄, 혼인이 일남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초인 우리 법 중에 가장 기초법에 해당되는 민법은 그 부부, 그 다음에 부처, 전부 이렇게 계집 여자 들어가는 용어를 씀으로써 양성을 기초로 남편과 아내, 부모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배우자의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겠다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의 주관적 신념을 법의 자리에 놓아버리는 그러한 큰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강조를 해도 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된 것이고요. 세미나만이 아니라 사실 세미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거의 수백만이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킬까 봐, 또 행여헌법재판소가 잘못 판결할까 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법원에서 이러한 거의 정치로 치면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결론적으로 질러 말씀드리면, 이 판결이 갖고 있는 공백이 헌법재판소를 대체해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잘못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예외적인 재판소원 부분을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의 예를 볼 때 기초 질서를 변혁하고자 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입법을 시도하다가 이게 굉장히 대의제에서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방법을 자신들이 찾아낸 것이 소수의 대법관들의 다수파를 형성하면 엄청난 사회 변혁의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낙태, 동성혼 이런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선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원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원이 함부로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8페이지 보시면은 나법인데요, 소위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심사권을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미국 경우에는 대법원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는 주대법원, 연방은 연방대법원이 모든 헌법적인 재판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법률보다 하위,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이라 그려놨는데 처분 플러스 명령규칙, 그러니까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하위로 자기들이 이렇게 입법해 놓은 명령규칙, 그 다음에 그 법률에 따라서 또 행정규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처분을 내린 거, 행정청의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법원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이원화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우를 보시면은 이번 경우에 법률은 배우자라고만 해놓았는데, 그러면은 배우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성 동반자가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 그 일선 공무원의 판단은 법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법원 다수 의견도 이걸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라고 선언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이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양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어떻게 짜냈냐면, 중간에 매개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딱 이렇게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거기 법문에는 배우자 안에 딱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 법에서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실혼 관계는 뭐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냐? 16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16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은 혼인신고 외에는 다 똑같은 것을 사실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 말고는 혼인의 실질, 뭐 의사, 생활 내용 이런 걸 다 갖고 있을 때 사실혼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 안 해줍니다. 뭐냐 하면은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가 있는데 수십 년간 그 사람이랑 살지 않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이랑 사실혼 관계를 수십 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냐?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성 간의 일남 일녀 간의 사실혼 관계도 이 중혼적인 관계는 우리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동선 동반자를 지금 거기에다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대등한 지위, 대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다른 거겠습니까? 그런데 다수 의견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매개자로 싹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배우자라고 법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인정해 줬다. 아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 유족연금 이런 데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3페이지 한 넷째 줄 보시면 수많은 사회보장법령에서 각종 연금이나 보상금, 수급권 등 이런 곳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준해서 인정해왔고, 임대차 보호법도 인정하고 우리 법에서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사실혼이 이렇게 신고 외에는 많이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다가 인정해 주면서 왜 동성 동반자 인정해 주지 않냐, 논리를 그렇게 가져왔는데, 아주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것이, 사실혼 관계에 인정하는 것을 재량으로 다수 의견은 비튼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재량이라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을 재량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행정청에서 추상적인 법규를 적용할 때 재량 영역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일선 공무원 재량 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규칙으로 다 재량 준칙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바로 그 재량 준칙에 해당되는 행정 규칙의 위헌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고 몇 건, 아까 전처럼 법원에서 행정 규칙에 해당되는 재량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예들이 있는데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변리사를 뽑는 제도를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꿨습니다. 1차 시험을. 그러니까 패스제로 어떤 점수 넘으면은 1차는 통과된 거로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몇 명만 뽑는 거로 상대평가로 바꿨습니다. 바꾸자 말자 그 부칙에서 그 해에 시험 보는 사람부터 적용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그 부칙 조항을. 그거는 법은 아니고 행정청이 이제 행정입법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바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위헌심사건인데 그런 위헌심사건을 이번 여기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행정청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준해서 본 거는 재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 해석이 우리 이런 복지 계열에서는 배우자에 준해서 사실혼 관계자를 일관되게 봐왔었기 때문에 한 것이 법 해석의 영역이지 재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재량으로 보면서 왜 여기에는 재량으로 인정해주고 비슷한 다른 쪽에는 재량으로 인정 안 해주냐,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아주 조작에 가까운 일이 있는 것이고 별개 의견이 그걸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량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령 재량권 행사라 해도 그게 법적 의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번 물러서서 그걸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사실혼 관계자는 인정해주고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사실혼 관계자는 인정해주고 동성동반자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인정 안 해줬는데 동성동반자를 인정해 줄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 의견은 법적 의무로까지 몰고 가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데에는 부부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 지금 동성동반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어렵고 경제적 생활 관계만으로 본질적 동일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피부양자라는 것이 추가적인 혜택의 성격이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아예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따로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은 추가적인 혜택일 뿐인데 그걸 이런 엄격한 평등 원칙으로 몰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1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은 어떤 국민도 부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동성동반자가 건강보험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제된 것이 아닌데 이것을 그 다수 의견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21페이지 가보시면요,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사회와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편견, 차별, 배제, 혐오, 폄훼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이야기에 거기다가 허구적인 가정을 또 더 보탰어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제 양모가 나오니까 친부모가 아니어도 양모가 훌륭하게 키워줬다. 근데 쌍둥이다. 그 쌍둥이가 만약 소위 성적 지향이 둘이가 달랐다면 둘이를 차별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하면 되겠냐, 이렇게까지 픽션에 픽션을 더해가지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대법관이 오히려 톨스토이와 동시대에 산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에 가깝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 소설에 나온 액자 소설인 대신문관에 종교 재판관이 그 도시를 아주 장악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중세 그 도시에. 그랬더니 종교재판관이 예수를 알아보고 감옥에 딱 가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찾아가서 여길 떠나라. 여기는 우리가 다 잘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가 있고 종교재판관이 있었죠. 법이 있고 법관이 있는 것인데 법관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법은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다스린다 하는 것과 비유하자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은 넷째 줄에 우리 별개 의견은 적법한 구별과 위법한 차별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은 적법하고 무엇은 적법하지 않고 어떤 개념 나누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숙명인데 그걸 자꾸 위법한 차별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폭력과 정당방위 구분되지 않습니까? 뒤섞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별개 의견 중에 노태학 대법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별개 의견은 권영준 대법관이 아주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은 23페이지 넷째 줄에서 이 다수 의견은 입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아주 그냥 묵직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법에 원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때까지 딱 2건, 최근 22년에도 재판을 취소한 2번 법원과 어긋나는 그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즉 재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재판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 사례는 전형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 적용해 버린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을 넓게 보면 이 법무법인 세종의 평석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우에는 아까 별개 의견이 지적하듯이 사실은 헌법재판으로 갔어야 될 거, 그러니까 배우자만 기재하고 동성 동반자는 법에서 거기 기재를 해놓지 않은 것이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들고 갔어야 되는 내용을 헌법재판으로 묻지도 않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법관이 묻거나 법관이 만약에 안 물으면은 당사자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한테 물어달라 했다가 그 위헌성을 안 물으면은 그 절차만 거친 다음에 직접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절차를 완전히 그렇게 갔으면은 사실은 위헌 판단받기 어려웠겠죠. 너무 다르니까 둘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을 잘라버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월권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은 심각한 권력분립 위반이고 앞으로 공무 수행을 할 때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공무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별개 의견 이미 10페이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나 10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이 각종 사회보장 관련 행정처분에서 동성 동반자 확대 적용해달라고 들고 오면 일선 공무원이 얼마나 혼동스럽겠냐. 지금 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공무 수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했다. 이런 청구인 한 사람만 나타나면은,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 혹은 공단의 공무원 한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 이걸 걱정하는 대규모의 시민이 보조 참가인단을, 보조 참가인단은 숫자 제한이 없으니까 수백만이 돼도 되는 거죠. 이론상 참가해서 위헌적인 재판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운동적인 우리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